여러분, 상대방이 이별할 때 단호하고 냉정해서 나 같은 케이스는 재회를 못할 것 같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럼 오늘 영상 얘기를 꼭 끝까지 들어보셔야 해요. 단호함은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반응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속에 숨어있는 단호함의 원인, 단호함의 배경이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영상에서 냉정하고 단호한 상황일수록 재회가 쉬워지는 상황들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상대방이 단호한 상황이 무조건 좋은 상황이라는 건 아니에요. 만약 내가 바람을 폈거나 이기적인 연애같이 객관적인 잘못으로 나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쌓인 상태로 이별을 한다면 그건 당연하게도 단기적으로 재회를 할 확률이 낮을 거예요. 그런데 단호함이 나오는 이유는 꼭 연애 중에 원인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단호한 이별 태도가 나오는 경우 몇 가지를 예로 들자면, 이별 과정 중에 매달림, 스스로의 이별 태도 가치관, 부정적인 면에만 꽂힌 시선, 현실적인 문제로 인한 이별, 이렇게 감정적이고 핵심적인 이별 원인 외의 이유로 필요 이상의 단호함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를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후회하는 상황이 생기는 이유는 감정의 과몰입 효과가 생기기 때문인데, 우리가 어떤 일에 꽂히면 그 상황이 객관적으로 판단되지 않고 필요 이상으로 과대해서 과잉 대처를 하게 되죠. 예를 들어 친구랑 싸움이 생기면 큰 잘못이 아닌데도 그 행동의 배경이나 평소 관계까지 들먹거리면서 내 입장에선 이렇게 화를 내는 게 정당하다는 주장을 펼치게 돼요. 그리고 그걸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누가 봐도 과하다 싶을 정도의 대처를 한 뒤에 시간이 지나 이성이 돌아오면 후회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이별 상황에선 이런 감정 과몰입이 대부분 생기기 때문에 꼭 상대방이 단호하다고 해서 재회의 가능성이 전혀 없고, 그 단호함이 상대방의 모든 감정을 대변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내 연애 중 과실로 인해 부정적 이미지가 생기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단호히 이별을 결정한 상황이 아니라면 꼭 상대방의 단호함이 나쁜 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객관적인 상황보다 상대방이 훨씬 과잉 대처를 했을수록 추후 후회하게 될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대방이 이렇게 비합리적인 단호함을 보이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대처법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매달림을 멈추고 이별을 받아들여야 해요. 가장 먼저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은 이때까지 매달려왔던 상황을 멈추고 이별을 받아들이는 것부터예요. 대부분 우리는 원하지 않는 이별에 맞닥뜨리면 본능적으로 불안함을 느끼고 현재의 이별을 막기 위해 매달리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다시피 이런 매달림은 오히려 단호함을 더 심화되게 만들어요. 상대방의 단호함이 더 심해지는 이유는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매달림이 상대방에게 반박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이에요. 상대방이 단호한 이유는 그 순간만큼은 이별에 대한 의지가 완고하다는 방증이에요. 자신이 이별 판단이 옳다고 믿고 확증 편향이 생기는 시기인 거죠. 확증 편향이란 자신의 신념에 적합한 증거만 받아들이고 반대되는 증거들은 무시하거나 애써 외면하고 싶어하는 심리예요. 우리가 A라는 선택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옆에서 자꾸 A가 틀린 거고 B가 옳은 선택이라고 얘기하면 그 얘기를 하는 사람에 대한 반감이 들고 더욱 고집을 피우게 되는 상황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 우리가 아무리 논리적인 근거들을 바탕으로 이성적으로 설득하려고 해도 오히려 상대방은 더욱 단호해지는 겁니다. 자신은 이미 이별을 결정했고 이 결정이 흔들리는 상황은 본인의 선택을 부정당하는 상황이니까요. 두 번째는 보상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단호한 모습을 보고 내가 감정적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면 연애 중에 자신이 느꼈던 불만에 대해 심리적 보상을 받게 되는 상황이 생겨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화를 내는 상황을 생각해보세요. 처음엔 가벼운 짜증으로 시작했다가 상대방이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경우엔 화가 사그라드는 게 아니라 더 크게 화를 내게 되죠. 초기에 화난 감정을 인정받음으로써 일정 부분 해소작용이 일어나니까 억눌려 있던 남은 감정까지 싸그리 해결하려고 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일반적인 감정 다툼 상황에서 이렇게 상대방의 억눌린 화를 풀어주는 방법이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별 상황에서는 얘기가 달라요. 이런 억눌린 감정까지 모두 해소가 되고 나면 더 이상 나와의 관계에 대한 동기부여가 전혀 남아있지 않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감정이 소강 상태가 되면 그 이후엔 일절 나와의 대화를 기피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2가지 상황 모두 우리에게 불리한 상황이므로 어떤 경우건 우리가 매달리는 상황은 유리한 상황은 아니에요.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목적은 당장 상대방의 단호함을 거두고 연인 때의 다정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단호한 태도와 감정을 딱 거기까지 머무르도록 먼저 멈춰 세우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장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이별을 당한 입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처음엔 감정적으로 이 이별을 부정했지만 얼른 이성을 되찾고 상대방과 지금의 이별을 함께 결정했다는 스탠스로 돌아서는 거예요. 우리가 화가 나서 누군가에게 마음에도 없는 어려운 요구를 할 때 갑자기 그 사람이 요구를 받아들이고 그러자고 얘기하면 갑자기 머쓱해지고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예측외로 이별을 덤덤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통해 상대방의 감정 진행에 브레이크부터 걸어주는 거예요. 두 번째, 매달린 행동에 대한 의미 해석을 들려줘야 해요.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여러분이 하실 만한 고민이 한 가지 있어요. 이미 매달릴 대로 매달려버렸는데 어떡하죠? 근데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별 후에 상대방이 매달리는 상황은 대부분의 이별에서 발생하는 상황이에요. 예기치 못한 이별을 당하는 입장에서 이런 매달림이 없는 경우가 더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죠. 물론 폭탄 문자나 전화, 무작정 찾아가기, 장기간 매달리기, 이런 행동들은 없을수록 좋은 게 맞지만, 이런
이런 매달림이 있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앞서 말한 이별을 받아들인 입장에서 내가 매달린 행동에 대한 의미 해석을 들려주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매달리게 되는 이유는 당장의 이별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너무 큰 상실감이 들고 상대방이 앞으로 내 삶에 없다는 생각이 들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불안감이 들기 때문에 앞뒤 생각하지 않고 매달리게 되는 거죠. 이런 사실을 상대방도 알기 때문에 매달림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매달림에 대한 해석을 새롭게 해주는 거예요. 네가 피하고 싶어하는 걸 알지만 그래도 너한테 매달렸었던 이유는 너랑의 관계에 최선을 다하고 싶었어. 마지막까지 나 스스로한테 우리 관계를 지키려고 해볼 수 있는 건 다 했다라는 마음이 들어야 그래도 내려놓고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았어. 그만큼 참 지키고 싶었던 사람이었고 지금 이렇게 됐어도 참 소중했던 관계였었어. 이렇게 상대방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기에 감정을 스스로 감당하지 못해서 나에게 스트레스를 준 사람, 이라는 관점을 이별 상황에서마저 관계를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 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하실 건 이렇게 말한 뒤에 또다시 상대방에게 매달려 버리면 이런 얘기마저 허울만 좋은 거짓말로 인식되기 때문에 반드시 실수라도 절대 붙잡거나 매달리는 행동이 추후 반복돼서는 안 돼요. 세 번째, 상대방의 상황 판단에 의구심을 심어줘야 해요. 사실 불합리한 단호함을 보이는 상황은 객관적인 판단에 의한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상대방의 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면은 전혀 바라보지 못한 채 이별의 근거가 되는 관계의 부정적인 면만 바라보는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요. 사람의 선택은 이성적으로 내리는 것처럼 보여도 대부분은 감정적인 선택에 가까워요. 감정적으로 이미 선택을 내린 뒤에 감정을 뒷받침하는 이성적인 근거를 가져다 대며 자신의 선택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믿고 싶어 하는 거죠. 특히 이런 감정적인 선택은 내가 무지한 분야, 당장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더 심해집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주식에 대해 자신감 있게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객관적인 판단보다는 순간의 감정 혹은 단편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를 하다가 손실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인간관계, 연인관계에 대한 결정처럼 내 생각과 감정으로만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대부분 이런 감정적 선택에 의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하셔야 할 가장 핵심적인 대처는 상대방 스스로의 판단에 의구심을 심어주는 겁니다. 이건 사실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흔히 아는 것처럼 이별 후 내가 힘들어할 것을 예상했는데 너무 멀쩡하고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방법이 될 거예요. 이런 모습을 상대방이 보면서 자신의 선택이 틀린 선택이었는지 자기 의심을 품게 되니까요. 그래서 모든 재회 컨텐츠들에서 이별을 한 상황일수록 자기 스스로를 잘 돌보고 기본적인 생활부터 회복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제가 하나 알려드릴 팁은 상대방의 이별 결정 과정을 내가 다시 정리하면 의문을 던지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네가 뭔가를 결정할 때 항상 여러 면을 두루 살펴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이번엔 우리 관계의 한 단면만 보고 갑자기 돌아선 느낌이 들었어.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결정에 대해 감정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부드럽게 의문을 던지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상대방을 부정하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니라 상대방 스스로 내 판단이 과연 맞았을까라는 의문을 갖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이 이상으로 설득을 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상대방이 단호한 상태에선 의문만 심어주는 거지 지금 상황이 끝나면 영영 재회를 못할 것 같다는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무리한 설득을 하기 시작하면 결국 다시 매달리는 여러분의 모습을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배워봤는데 오늘 얘기 바탕으로 여러분이 이별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셨길 바래요. 무조건 단호하다고 재회가 어려운 게 아니라 단호함이 나타나는 배경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호한 태도에 마주하면 좌절하거나 혹은 단호했지만 재회가 된 케이스들을 보고 들으면서 희망 고문만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결과적인 반응으로 상황을 판단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영상에서 깨달으셨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연애언어TV를 구독하시고 재회가 처음이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라면 댓글에서 무료 재회 전자책을 받아보세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연애하세요.